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34년 만에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그 순간,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라곤 잔고 85원짜리 통장 한 개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사연을 통해 그 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119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34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퇴직금과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회사를 퇴직했고 받은 퇴직금은 전부 주식과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렸다는 사실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나가던 그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어디론가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 시간에 맞춰 돌아왔던 거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직장에서 고생한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통장들을 전부 확인해 보니 남편 명의의 통장은 고작 잔고가 85원이 전부였어요. 다른 재산이라곤 우리가 살고 있던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죠. 당시 저는 60살이었고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동안 살림과 시부모님 봉양, 자녀 교육에만 전념했던 저에게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85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3시간의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한동안은 멍하니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해서 제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아들은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이었고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 자주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이웃이었던 김 여사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그녀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 우리 마트에서 요즘 사람 구하고 있어. 김 여사의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60살에 처음 취업이라니 가능할까 싶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마트를 찾았고 다행히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도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짜증을 냈고 젊은 직원들은 종종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서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김 여사가 화장실에 들어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금방 적응할 거야. 우리 같은 나이에 일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계산대에서의 실수도 줄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웠죠. 몇몇 단골 손님들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 아줌마도 여기서 일하세요? 참 보기 좋네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전세금을 줄여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는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점장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도 딸리고 배우는 것도 느린데 왜 고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틈틈이 메모를 하며 업무를 익히고 퇴근 후에도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매장을 청소하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죠. 2달 후 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다른 파트타임 자리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마트의 반찬 코너에서도 주 3일 하루 4시간씩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만드는 일은 평생 살림하며 익힌 솜씨가 있어 오히려 수월했어요. 제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는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고 점차 저만의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신청해 매달 조금씩 받기 시작했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그가 남긴 거짓말, 85원짜리 통장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도 나름의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마트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반찬 코너를 담당하던 책임자 김 과장님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박 여사님, 요즘 가정식 반찬이 트렌드인데 여사님이 만드시는 반찬들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가정식 반찬 브랜드의 여사님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만들던 제 반찬이 마트에서 팔린다니. 하지만 곧 기쁨과 함께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 이름을 딴 미숙인의 참마실이라는 코너가 마트 내에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반찬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레시피로 만들어진 반찬들이 진열대에 놓이는 것을 보는 일은 무척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64세 나이에 저는 식품 개발자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시피 사용료로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되었고 기존 일자리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 하나도 어색했지만 점차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보내는 법, 심지어 SNS 사용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박 여사님,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고 했죠? 요즘 유튜브에 요리 채널이 인기 많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곧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교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60대 주부 미숙이의 부엌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으로 어설프게 촬영한 영상이었지만 정성 들여 만든 반찬 레시피와 솔직한 이야기가 소소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자가 1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을 넘어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댓글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영상을 보면 제 엄마가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유튜버들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좋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서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한 번은 독감에 걸려 열흘 동안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 후 사업 실패로 모든 돈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부끄러움에 차마 저에게 말할 수 없었고 매일 직장에 가는 척하며 실제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숙아. 내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 너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서해 주렴.
그 글을 읽는 순간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거였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 미숙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줘서.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 마트에서의 일은 체력적 한계로 줄여야 했지만 유튜브 활동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되었고 광고 수익과 협찬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오래된 원룸에서 나와 작지만 깔끔한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85원짜리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찾았죠. 결국 오래된 서류 봉투 속에서 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흐릿한 숫자 85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 텐데 이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통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왔네. 그날 저는 새 집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85원에서 시작된 미숙이의 새 인생. 남편이 떠난 지 8년째 되던 해 저는 단골 시청자의 제안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요리 클래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나 금세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 그리고 의외로 젊은 주부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는 제 인생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85원짜리 통장,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이야기까지.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50대에 이혼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요리 클래스에서 인생 2막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도 함께 얻어간다고 하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남편이 떠난 지 9년째 되던 해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인생 2막 미숙이의 부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는 것이었죠. 69살의 방송 진행자라니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고 비록 작은 방송이었지만 지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70이 넘어 마라톤에 도전하는 할아버지, 80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은퇴 후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부부 등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홀로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죠. 여보,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내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68살 방송인이자 유튜버 그리고 강사가 되었어요. 여전히 그립고 가끔은 외롭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이렇게 넓은 하늘처럼 내 인생도 여전히 넓게 펼쳐져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유튜브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영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85원짜리 통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 새로운 도전과 만남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영상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수만 회의 조회수.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책 출판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죠. 문득 10년 전 그 은행에서 85원짜리 통장을 들고 절망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현재의 모습이죠. 물론 저는 여전히 부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집이나 명품 가방도 없고 여전히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자신감, 용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김 여사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고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길 바랐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서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를 제한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만약 그때 남편이 돈을 많이 남겨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85원짜리 통장이 제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이제 69살을 앞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0살의 도전이라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 수영을 배우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까지. 아직 인생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 이제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과 노년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85원짜리 통장은 제 서재벽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기억될까요? 남편이 남긴 85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여자. 60의 나이에 유튜버가 된 할머니. 노년에 더 빛나는 삶을 산 사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을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68살의 박미숙,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85원에서 시작된 제 인생 2막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중년 여성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미숙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저는 전국 노인 자립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월 1회 강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요리 강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제가 넘어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이야기할 뿐이죠.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면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큰딸이 외국에서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는데 딸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 넘쳐 보여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했나 보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제가 얼마나 변해왔는지를요. 남편이 떠난 후 첫 1년은 눈물로 보냈지만 그 다음 9년은 성장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85원이 아닌 적지만 소중한 저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가 쌓아온 경험과 관계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그만 쉬시지 그러세요? 라고 물을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몸은 예전보다 불편하고 가끔은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제 70번째 생일을 맞아 유튜브 구독자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도착했고 온라인으로 축하 영상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한 구독자가 보내준 메시지였습니다. 미숙 할머니, 제가 할머니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을 읽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상상합니다. 만약 남편이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놀라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85원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풍족함 속에서, 어떤 이는 빈곤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상실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8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통장에 85원밖에 없어도 60살이 넘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항상 새로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합니다. 저는 오늘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고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는 따뜻한 내 집이 생겼고 혼자였던 식탁에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통장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저축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가슴에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박미숙입니다. 68살의 나이에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지역 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감사함이에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죽음과 85원짜리 통장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통장에 85원밖에 없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매 순간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2막 아니 어쩌면 3막, 4막까지도 계속될 이 여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잘 살았다라고. 85원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을 저는 끝까지 감사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85원에서 시작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진 박미숙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로는 단 85원에서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